하루 동안 대가 6척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그곳이 사실상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를 걱정하고 있을 때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한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사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결국 한국 이야기로 이어지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는 기사를 보다가 숫자 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업 선박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해협을 빠져나간 선박은 몇 척에 불과했고 들어온 선박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멈춰선 겁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려면 대부분 이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도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협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이 늦어지고 있으니 선박들이 기다리는 거겠지 싶었죠.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선박들은 GPS 교란 때문에 위치를 숨기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위치 발신기를 끈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식 집계와 실제 운항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전쟁보다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미루고 선사들은 운항 계획을 바꾸고 각국 정부는 에너지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정말 장기간 흔들린다면 가장 중요해지는 건 무엇일까? 석유일까? 군사력일까?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공급망. 결국 그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을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중동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저는 점점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몇 척 지나갔는지, 원유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같은 숫자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단순히 원유 부족 때문이 아니었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신뢰가 흔들리는 이야기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석유를 실은 배가 출발하면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약한 물건은 예정된 날짜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로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공급망은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움직이고 있는데 위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GPS는 교란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박은 위치 발신기를 끄고 운항합니다. 민간 집계와 군사 정보도 서로 다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싫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은 위험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거든요. 위험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계산할 수 있고 손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장 먼저 안전한 공급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대체할 수 있는 곳, 예측 가능한 곳, 계약이 지켜지는 곳.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중동 위기가 발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싼 곳보다 믿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한국.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세계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약속한 날짜를 맞춥니다. 계약을 지킵니다. 공급망이 안정적입니다. 위기가 와도 비교적 빠르게 복구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기술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이야기하죠. 저는 그 부분이 점점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는 지금, 세계는 단순히 석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뉴스는 중동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가 더 큰 기회를 잡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이제는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선박 몇 척이 안 지나간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급망 불안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세계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하나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도 막히면? 이 질문 말입니다. 사실 경제는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오늘 석유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재고를 늘리고 정부는 비축 물량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위기보다 위기를 예상하는 순간이 더 무서운 거죠. 저는 기사 속에서 선박들이 위치 발신기를 끄고 움직인다는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세계 경제의 핵심 항로인데 걔는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공식 통계도 다르고 민간 집계도 다릅니다. 심지어 미국은 실제 운항량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순간 저는 코로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전 세계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장이 멈췄고, 항구가 막혔고, 컨테이너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세계 기업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는 사실이었죠. 조금 비싸더라도 꾸준히 공급되는 곳, 위기가 와도 생산이 가능한 곳,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곳,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또 같은 결론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찾습니다. 빠른 성장보다 예측 가능한 공급망을 찾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도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는 점점 한국을 잘 만드는 나라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지금, 세계는 석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신뢰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그 신뢰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뉴스는 중동 분쟁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가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더 가까워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석유 이야기만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오른다. 중동 원유 공급이 줄어든다.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정작 시장이 주목하는 건 석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결국 공급망 이야기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세계는 석유가 없는 시대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석유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압니다. 문제는 그 석유가 제때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원유가 저장돼 있어도 운송이 불안하면 가격은 흔들리고 기업들은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민간 데이터상으로는 배가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은 실제로는 훨씬 많은 선박이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물량보다 정보 부족을 더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동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항로에 의존하기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고 불확실한 지역보다 예측 가능한 국가와 협력을 늘리게 되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회복력.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능력. 문제가 생겨도 복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새로운 경쟁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왜 주목받았는지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도 그랬고, 배터리 산업이 커질 때도 그랬고, 조선업과 방산 수출이 늘어날 때도 비슷했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기술 좋은 나라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또 한국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도 아닙니다. 자원부국도 아니죠. 그런데도 세계가 공급망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정해진 일정, 안정적인 생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그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는 석유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수록 한국이 가진 가치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이제는 왜 세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였습니다. 배가 안 지나간다. 협상이 막혔다. 유가가 흔들린다. 그런데 계속 따라가 보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결국 누가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의 문제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위기가 짧게 끝나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도 버틸 수 있고 국가들도 비축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길어질 때입니다. 불확실성이 몇 주를 넘어 몇 달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됩니다. 어디에 공장을 지어야 할까?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어느 나라 공급망이 가장 안정적일까? 이 질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가 했던 질문과 똑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요. 결국 기업들은 가장 싼 나라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 약속한 날짜에 공급할 수 있는 곳,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곳, 그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최근 방산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계약하면 일정이 예측됩니다. 생산 계획이 예측됩니다. 납기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 속 트럼프의 발언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공급되고 있다. 그 말이 흥미롭더라고요. 결국 세계 경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공급망 덕분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공급망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점점 더 안정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수록 한국의 강점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위기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네. 원래 믿을 수 있던 나라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석유 가격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끝까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냐를 다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계속될수록 한국의 이름은 점점 더 앞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저는 기사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동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유가가 얼마까지 오를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더 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급망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약속 위에서 돌아갑니다. 석유는 예정된 날짜에 도착해야 하고, 원자재는 필요한 시기에 공급돼야 하고, 공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요 항로가 흔들리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업들은 공급망을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나라, 정치적 예측이 가능한 나라, 위기 속에서도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나라.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 한국이 점점 자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석유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천연가스 부국도 아니고요. 자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불리한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계 공급망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한국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성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가 들어오면 생산합니다. 생산하면 납품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복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일정은 최대한 지켜내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세계 기업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기술보다 신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공급이 불안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일정이 계속 밀리면 계약은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점점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세계 경제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실도 보여주고 있었죠. 위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인 나라를 찾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세계는 또 한국을 찾게 되는구나. 위기 때마다 살아남는 나라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찾고 있는 건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세계 물류가 흔들린다면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산유국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가 진짜 부족해하는 건 원유 자체가 아니라 그 원유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철광석도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존재감이 커지곤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 때도 그랬고, 배터리 공급망 재편 때도 그랬고,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죠. 세계는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자원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나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가, 납기를 맞출 수 있는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위기 속에서도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가, 결국 전부 시스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기업들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도 예전과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술력이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면 요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라는 표현이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도 어렵죠. 저는 기사 속 호르무즈 상황을 다시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석유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정성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생각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측 가능한 곳을 찾습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더욱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요. 그래서 위기가 커질수록 한국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세계가 찾는 건 자원이 아니었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불안했고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한국이 가진 신뢰와 시스템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전부 따라오니까요. 처음에 봤던 기사 제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통항 거의 제로. 처음에는 단순한 중동 뉴스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막혔다. 선박 운항이 줄었다. 유가가 흔들릴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이 뉴스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불안 속에서 어떤 나라가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해지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수많은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에너지 불안, 공급망 재편,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원 두국들이 가장 주목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계는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위기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광물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존재감은 오히려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성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수입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 분야까지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호르무즈 사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믿을 수 있는가? 누가 가장 안정적인가? 누가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결국 세계는 그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난 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세계는 석유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네.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었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언제 다시 긴장이 높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가치는 더 커진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뉴스의 진짜 주인공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